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유기산은 실제로는 단순하게 신맛을 내는 물질이 아니라요, 에너지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우리가 몸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합성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과정이 다 유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유기산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발효와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ATP를 합성하기 위한 거다. 지겨우시죠? 이 말 듣기도. 지겨울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그래서 수소이온을 떼어내서 수소이온을 갖고 에너지를 합성한다. 당연히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 있으니 고에너지고 여기는 이미 산소가 들어있는 상태가 탄소보다 큽니다. 무게 대비 수소가 작으니까. 그다음 CO2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래서 발효. 그러면 결국은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학교 다닐 때 배워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쭉 이렇게 오는데,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탄소가 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요. 하나, 둘, 세 개짜리. 키 크대야 반 자른 거예요, 반. 포도당을 반 쪼개는데 칼로 한번 자르면 됐지. 효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들어갔네. 저절로 일어나는 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아, 포도당과 포도당을 붙여서 뭘 만드는 게 쉽지만 요걸 하나를 딱 원하는 형태로 쪼개내는 작업이 많지는 않구나. 그러면 이게 결국 다음번에 설명할 내용이 향기물질인데요. 향기물질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봐서는 별 차이 없는 거 보이지만 뭐 하나 붙이고 떼고 하는 게 그냥도 안 되고 부스팅, 에너지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인산을 붙였다 뗐다. ATP가 사용되는 것 중에 다양한 형태가 방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분자를 쪼개기 쉬운 형태로 에너지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ATP는 정말 무수히 쓰이는 거죠. 이게 그럼 다른 방법 없어? 없다고 봐야지. 뭐.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든 자체도 광합성 어떤 생물의 공통인 거고, 모든 생명체가 그 많은 방법, 그 많은 종류가 있지만 피루부산 원대까지 공통이에요. 더 쉽게 한 방에 하는 없어요. 근데 단계가 길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냐? 많이는 안 걸려요. 왜? 조금 간단한 거라서 효소가 하는데 효소가 초당 100만 번 한다, 1000만 번 한다 그럴 때 금방 하는 거고, 초당 10번 한다 그러면 10만 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에 똑같이 그 속도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효소 개수가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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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개 하나. 광합성 하는 것 중에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이렇게 늦어요. CO2를 고정시키는. 근데 광합성 필수 단계야. 어쩔 거야? 그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많은 단백질 한 종류를 말해라 그러면 루비스코로 말해요. 광합성 할 때. 한 단계로 이루어진가? 아니,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 중에 제일 느린 단계가 뭔가? 압도적으로 느린 단계가 CO2를 고정하는 단계. 우리가 말할 때는 쉽게 느리대, 10번이 돼. 그렇지만 생명체에서는 그거 다 놀고 있잖아, 나머지 거. 놀고 있으니까 이 속도가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거에 맞추니까 양을 당연히 부스팅 해가지고 속도가 제일 늦은 걸 많이 만들어서 그걸 해결해 줘야지 그게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효율이 나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배울 때 몇 개인지. 야, 그럼 하루에 포도당 내가 몇 개를 분해야지? 몇 개나 분해할 것 같아? 자, 오늘 밥을 먹었어요. 오늘 동안에. 자, 2400칼로리를 갖다가 우리가 쓴다 그래요. 그러면 포도당으로 치면 4칼로리니까 600g의 포도당을 먹어야 돼요. 그럼 600g의 포도당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러면은 뭐 포도당이 180이니까 180이 6 곱하기 10에 23승계니까 이게 뭐, 근데 사람들이 10에 23승계 한순간 이미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어. 포도당의 개수로 하면 지구를 한 줄로 지으면 10,000번 가까이 감을 수 있는 양이에요. 10,000번이 훨씬 넘어요. 설탕 하나가, 자, 간단하게 계산하면 입자 하나가 있으면 설탕 입자가, 자, 1cm, 1cm, 1cm인 각설탕 하나가 있다. 이 안에 설탕 분자를 한 줄로 쭉 길이가 이으면 얼마가 될까요? 설탕 분자 하나가 1 나노메타가 안 되죠. 또 작아요. 그냥 1 나노메타 치죠. 그러면 요건 뭐냐 그러면 10의 7승 나노메타. 10의 7승 나노메타. 그러면 10의 뭐 21승 나노메타 내지는 10의 14승 센티미터. 10의 14승 센티미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요걸 킬로미터로 환산하고 지구 둘레로 해봐요. 이 1cm 설탕 안에 있는 분자를 그냥 1나노미터로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고 쫙 이었을 때가 10의 14성 센티미터. 뭐 센티미터 14성 그 정도 갖고 뭐 얼마? 지구가 고작 4만 킬로미터. 지구를 2,500번 감을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포도당으로 치면 요거 1cm, 1cm짜리 포도당 상만 먹어도 2,500번 감을 양인데 2,500 곱하기 지산 포도당으로 치면은 더 작은 건데 개수로 치면 그거 600개? 그러니까 2,500, 25,000, 25만. 내 몸이 하루 동안에 지구를 한 줄로 이으면 수십만 번 감을 수 있는 포도당을 먹어서 분해를 하고 있는데 그 효율이 남보다 10%만 좋으면 20%만 좋으면 압도적인 게임인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이 방식밖에 없는 게 이게 10의 몇 승분의 몇 승배 미생물이든 뭐든 간에 해봐가 시행착오를 경험한 것 중에서 만들어진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스템인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지 뭐. 근데 그런 의미 생각하지 않고 딱 우리는 아씨 귀찮아라. 이걸 어떻게 왜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왜 외워갖고 시험 봐야 되지? 이거 딱 본 느낌 그밖에 없는 거지 뭐. 피루부산에서 자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돼요. 이건 다 알아요. 탄소 2개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산소가 4개로 돼 있는 분자, CO2가 2개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분자에다가 딱 2개 붙여요. 그러니까 탄소 4개인 자리에 딱 2개를 붙여. 그래놓고 나서 중간에 모양을 바꿔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요 하나를 제거를 해. CO2 형태로 수소 제거 나오고 요걸 에너지 만들고 요거 CO2 제거해. 또 아래 부분 있는 거 이렇게 수소연하고 이렇게 딱 형태가 나오고 제거를 해. 그럼 이 순간에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 거죠. 요걸 끝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붙이면. 그런데 붙이기 위한 과정으로 그냥 못 붙이고 붙일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끊을 때 시간하고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다시 재조립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딱 해. 그럼 이게 또 뭐죠? 진핵 생명체가 찾아낸 그 수억 년의 세월을 거쳐 찾아낸 가장 효율적인 방식. 그러면 야 어차피 쪼갤 거 왜 또 붙여? 그 질문을 안 해. 다른 더 쉬운 방법 없어? 질문 안 해. 심심한가 보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냥 저절로 돼요 하고 쳐보지만 피루부산에 있어 CO2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이런 그 TPP 조효소고 요것도 리놀산하고 여기에 뭐라 그래요? 뭐 찬양할 때는 막 이게 뭐 항산화제 어쩌고 아세틸 코엔자임이 A가 조효소예요. 여기가 비타민 들어있어요. 해가지고 똥 아세틸 코엔자임 나오는 과정에 효소가 몇 개가 NAD라는 비타민, FAD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2개 SH가 들어있는 아까 산화 2가지가 산화 환원 잘 될 수 있는 이 분자 개입하는 분자가 몇 개고 덩치가 몇 개야. 이런 고도의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을 안 배우고 그냥 저절로 피루부산이 CO2 떨어져 나가서 저절로 한방에빠가 된 것처럼 아세틸 코엔자임 이렇게 배운다니까. 그러니 과학이 이 모양이지 뭐. 그러면 그동안에 배웠던 이거 비타민 이런 이야기가 뭔데? 그냥 아까 그 효소 중에서 그냥 효소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정교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좀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분자를 끼워 놓는데 그 분자 중에 합성 안 하는 게 조효소지 뭐. 그 중에 비타민이라고 합성 안 했으니까. 그럼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비타민이 왜 필요해? 그래서 구연산 하면은 구연산 하나 갖고도 왜 그렇게 만들어지고 합성되는지 구연산이 만드는 과정이 도대체 2개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어떻게 붙잡고 하는지가 우리가 생각할 땐 저절로지만 교수로 봐서는 작용계에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썩신산, 분말산 하면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오는 수소이온이 나가요 밖으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처음 생각했을 때는 한 바퀴 돌 때 3개 돌아가니까 개수가 똑같아. 하나가 들어올 때 3바퀴 도는가 보다. 근데 안 늘더라고.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도. 그럼 수소이온이 만드는 거 하나 만들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원 구하기 힘든데 이 회로에서 들어있는 걸 배출하는 기작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감 자체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훨씬 퍼포먼스가 높은 거지. 물이 들어오는데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쏟아지고 쓴 거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남을 때 다시 퍼올리는 거야.
포올렸다 그걸 다 이용해서 낮에 그러니까 전기가 쓰고 있는데 발전할 전기가 밤에 남아. 그럼 물을 포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 몸도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TCA 회로가 훨씬 더 위쪽이 복잡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훨씬 어려운 회로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 대비, 포토잠 대비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배운다 이거죠. 그래서 아세틸코인자에 매이하면은 개로부터 온갖 물질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아세틸화도 되고 뭐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별로 그냥 뭐 배우고 말고 지방산의 베타산화 합성 다 아세틸코인자에 매인 거고 케톤 다이어트 그것도 아세틸코인자에 매수리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로병사 비밀 그러면 활성산소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방법이 산소하고 결합시키는 중간 과정이고 이걸 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항산화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뭐 슈퍼옥시다이드 히모자지 뭐 항산화 찬양하는데 과산화수소 무서워하는데 그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일이고 계속 처리하는 일이고 글루타치온 찬양하는데 그것도 거기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딱 비타민 E 중요해요, 비타민 C 중요해요, 뭐 글루타치온 중요해요 한데 하나가 일하지는 않아요. 아니 수소이온을 내주는 게 고작 항산화제 그런 거예요? 수소이온을 내준다. 그럼 수소이온을 내주거나 어떻게 되는데?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것도 무식한 얘기지. 비타민 C에서 여기 OH기 두 개가 있는 상태가 H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고 내주고 나면 산화형이니까 얘는 다시 H이온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분자에서 수소를 깨끗 끌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레디칼이지, 프리 레디칼, 독극물인 거지 뭐. 근데 걔로부터 끊어오지 않고 주변의 친구로부터 비타민 E, 글루타치온. 그러니까 자기가 할 역할이 있는 거고 거기 주고 오면 주위에 애가 다른 애로부터 NADP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할 때도 쓰는 건데 한편으로 수소를 갖고 있으니까 애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끊어주고 붙이고를 하면서 글루타치온이 수소이온을 갖다 주고 애가 갖고 있는 수소이온을 비타민 C에 넘겨주고 비타민 C가 넘겨준 걸 비타민 E에 항산화가 많이 필요한 것 중에 세포막이죠. 세포막에서 있는 게 지방수용인 비타민이니까 얘로부터 넘겨주는 거지 뭐. 안 그러면 딱 그 분자가 큰 등치 중에서 고작 수소이온 한 번 내면은 뭐예요? 그 분자의 수명은 끝이야. 뭐 영원히 지가 수소를 생산해내? 아니잖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적절한 파트너한테 넘겨주는 게 일이라서 다시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걔는 끝나는 거지 뭐.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만데 그걸 다 항산화 시스템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은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먹고도 살아가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큐텐, 글루타치온, 리포산, 비타민 C, 비타민 E, NADH, PPH, 뭐 이노옥시온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서로 들어온 수소이온을 잘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고 서로 공급해주면서 다시 수소를 내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쓰면서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지 무슨 항산화제를 먹으면 갑자기 걔가 무슨 해결사가 들어가서 무슨 쳐내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3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